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모든 규제 해제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미친 듯 심각합니다. 정부가 아직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더니 단박에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자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전화가 10배가 늘었다는 희망 섞인 소식부터 당장 아무리 싸게라도 분양권을 팔겠다는 규제 해제 역효과까지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진짜로 살아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뉴스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규제 해제 엄청난 후폭풍 사태가 미친 듯 심각합니다. 자, 이제 이 규제 철폐 단박에 갇혀있는 세장을 부숴버리네요. 파격적 규제 완화,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세제 대출에 이어 규제 지역까지 문정부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핵심적인 걸 다 풀어버렸어요. 자, 이제 파격적 규제 완화 시장 상황, 반등 신호 이게 있고요. 아직도 냉랭한 부분이 많고요.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둔촌주공 대출 전매가 가능해지자 전화가 5배, 10배 폭주했다는 내용이에요. 아예 그냥 계약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거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금매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수자도 약간 꿈틀거리고요. 자, 다주택자와 투자자, 특히 다주택자 살판 났다. 자, 장기적 관망을 하다가 이제 규제가 거의 다 없어지니까 아직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매수 대기자로 나섰다는 소식.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찻잔 속의 태풍,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세계 이슈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폭락 이 3인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리가 인하가 돼야 하고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끝나가야 하고요. 자산 폭락했던 거, 다른 나라도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뛰어줘야 돼요. 자, 고금리 대출 부담과 경제 불확실성 심리는 현재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최악이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완만하게 하락시키고자 정부도 규제를 완화한 거죠. 분양권 매매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 오히려 지금 분양권 매매 가능하잖아요. 차라리 못 팔았을 때는 뭐 얼마 떨어진지를 몰랐는데 막상 내놓으려고 하니까 분양가 밑으로 막 1억 3천만 원부터 1억 뭐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이 분양권 시세가 기존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냉랭하죠? 종합진단, 결론적으로 종합적 진단하면 부동산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는 건 맞아요. 이게 이번에 떨어졌다가 폭등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를 약간 완화, 잘못하면 건설사, 줄도산의 금융위기까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락폭이 크게 줄어들었죠. 금매 분양 관련 거래 증가, 상승보다는 소폭 하락 쪽으로. 그리고 2025년 하락. 이게 오히려 올해 하반기 7월이나 내년까지로 좀 하락 기간이 좀 앞당겨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자, 하필 왜 그때 규제를 풀었을까요? 바로 둔촌주공이 모든 사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분양 나면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건설사. 그래서 정부가 둔촌주공에 키포인트를 맞춰갖고 다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둔촌주공이 좋냐? 글쎄요. 걔가 힐리시티보다 좋을까요? 이제 마지막 규제 해제 시기와 내용, 서울 규제 지역 대거 해제,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도 풀리나. 이제 화두가 되는 게 강남 3구 투과지역, 뭐 아니면 투기지역, 뭐 조정지역 이게 언제 해제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들어봤죠. 서울에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언제 해제되느냐가 이제 관심. 마지막으로 부양책, 예전에 썼던 부양책, 내가 새 집을 잡으면 또는 미분양을 잡으면 언제 주택수에 안 들어가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보시면 강남 용산 규제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규제 해제. 이게 지금 관심사고요. 이번에는 실거주가 폐지를 되면 조정지역만 없어져서는 안 돼요. 바로 이거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해제돼야 돼요. 이게 언제 해제될 거냐. 자, 주담보대출 70% 이상 허용. 주담보대출도 강남, 용산, 이 곳이 이게 70% 이상 다른 곳처럼 허용이 되고 DSR도 간접적으로 풀어야 진정한 해제죠. 토지거래 허가제 보실래요? 목동, 여의도, 성수 등등 서울 웬만한 곳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1월이나 2월에 해제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자, 압구정, 대치, 삼성, 청담, 잠실은 3월에서 6월 해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뭐 기간까지 다 맞춘 건 아니지만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제한다고. 자, 이번에 공공사업, 개발 예정지 토지, 이게 주택과 관련 없이 그냥 순수하게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상황별로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경기도도 마찬가지. 그걸로 투기를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토지는 토지와 관련된 건 지나치게 토지와 관련된 것은 해제가 좀 안 될 것 같고 잘 순수하게 아파트 부분을 묶어놓은 해제는 될 것 같아요. 자, 부양책, 미분양, 신규주택 수에 제외하죠. 자, 이제 미분양 또는 신규주택 매입하는 사람들 주택수에 제외.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것도. 신규 매입, 미분양 여러 개 대출 다 해준다. 세금 혜택까지. 청약, 대출, 세제 모든 규제가 다 완화되는데 이제 이 DSR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심. 이번에는 이제 저축은행 사태보다 PF 위기가 훨씬 심각하다. 이거 별표를 좀 쳐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왜 금융 부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고 그 분야가 어떤 부분들이 위험한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그렇구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맥만 잡으시면 돼요. 먼저 부실 규모가 어떻고 은행의 복원력, 회복력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어떻고 주요 위험사항은 무엇이고 시장 금리는 어떻고 주택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자본과의 연계성, 즉 위험성이 얼마나 파장이 커지는지 그리고 이제 돈을 막아야 할 실질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8가지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리고 PF 시장 위기 이번 거죠. 2023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볼까요? 부실 규모. 여기 색깔이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거고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부실 규모는 이때 컸어요. PF 시장 여기는 아직은 작습니다. 근데 커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은행 복원력. 여기는 저축은행이 하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낮아요. 자, 그리고 은행 복원력 여기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낮으니까 안 좋은 거죠. 여기는 높으니까 좋은 거고 전 금융권. 자, 그다음 미분양 물량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만. 곧 10만 되면 얘도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주요 위험이 뭐냐? 신용 리스크. 이제 건설사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유동성하고 신용 리스크가 같이 겹쳤어요. 그런데 이제 5번부터는 또 쭉 지금이 더 위험해요. 시장 금리가 어떠냐? 여기는 하락세라서 괜찮았는데 지금 상승세예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이때는 완만하게 하락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냥 폭락하고 있어요. 급격한 하락. 위험하죠. 그 다음에 자본 연계성. 위험도가 좀 낮아요. 다른 데로 파생될 확률이. 근데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위험도가. 파생할 확률이 커져요. 실질 만기 이때는 1에서 3년이라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1에서 3개월 그 안에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럼 누가 더 위험해 보여요? 전반적으로 얘가 개수도 많고 지금 이것도 안전할 단계가 아니죠.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저축은행 사태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2023년 지역별 적정 시세와 분양가. 그렇다면 이거 분양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아파트 지역마다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모두 몰아넣을 수는 없는데 하나의 이게 잣대는 될 거예요. 보세요. 자, 지역 2023년 이제 올해 예상 시세, 올해 연말의 예상 시세. 그러면 적정한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받는 게 좋은지. 자, 강남, 향부하고 용산, 그다음에 서울, 3기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이렇게 4개로 나눠봤어요. 강남, 향부, 용산 특급은 시세가 28억까지 평균 시세입니다.
자, 28억 했던 게 약 15억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는 20억 정도로 내려왔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한 5억만 더 빠지면 15억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적당한 분양가는 평균이 어느 정도냐? 14억에서 18억. 여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강남 3구라기보다도 강남구, 서초구, 용산의 메인 지역만 해당됩니다. 14억에서 18억. 굳이 따지자면 30평대가 이 가격에 분양하면 괜찮겠죠? 자, 이제 서울시 보세요. 13억짜리가 7억까지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적정한 분양가가 어떻냐? 자, 20평대는 한 6억, 30평대는 8억. 이것도 대단지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8억이 넘어가는 순간 걔는 안 좋아요. 물론 그것도 지역마다 약간씩 가격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경기도. 자, 2기 아파트가 10억에서 6억이 됐네요. 그리고 경기도 평균은 7억이 4억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올 연말까지 가면. 그러면 분양가를 비교해 보세요. 자,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부터 7억 사이. 30평대도 지금 막 8억, 9억이 분양가 때리는 곳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지 않고 차라리 서울 금매가 낫죠. 3억에서 7억 안으로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리 특급 지역이라도. 경기도는 3억에서 5억.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번에 광명이 박살난 이유도 경기도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 매물이 있는 곳들은 분양가가 뭐 8억 이렇게 넘어가는 건 꽝이에요, 꽝. 여기 나오잖아요, 벌써. 신도시보다도 안 좋은 곳들이 이렇게 비싸다? 그거는 물론 이제 꼭 5억이 되드라이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자, 5.5억이 3억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엄청 빠졌죠. 얘들은요, 2억에서 4억이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6억, 7억, 물론 그 근처 시세가 이제 뭐 한 15억짜리가 한 뭐 8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 7억, 8억 분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곳들이 어떻게 6억, 7억, 8억에 분양을 해서 아주 위험하겠죠. 지방은 5억 넘어가면요, 위험해요. 자, 이제 신도시가 집값을 폭락시킨다. 이거 옛날부터 말했는데 여기 보세요. 3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의 기름 분다. 이제 뒷북을 치고 있네요. 그 뉴스들이 좀 진작부터 물량이 넘쳐나고 지금 너무 많다. 과거에 1기, 2기 때 완전 쫄딱 망하고 미분양이 넘쳐났듯이 이번에 3기는 더 많아요, 양이. 1기, 2기 플러스 3기인데 3기 자체도 많은데다가 1기, 2기도 영향을 주니까 아주 난리 날 거예요. 그걸 진작 좀 분석해서 정부도 좀 분양을 좀 조금만 하고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신도시 매물 폭탄. 자, 1기 때 보자고요. 1기는 이때가 시작이니까 그나마 좀 나았어. 91년 7년간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30%나 미분양이 났고요. 자, 97년 IMF 이후까지 추가 하락, 물량이 폭탄 터진 거죠. 1기 물량. 1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신도시는 뭐 5곳밖에 안 되지만 택지지구까지 약 30여 곳. 집값 폭락, 바로 미분양의 원인이 됐던 게 1기 신도시의 매물 폭탄이었어요. 그런데 2기는 더 심각하죠. 2기 신도시 보세요. 2010년, 자,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서울은 5년 떨어졌고 경기도나 지방 상당 부분은 10년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무려 70%가 미분양 났습니다. 분양했다면 미분양이야. 아니, 위례가 미분양 날 정도면 말도 안 거 아니에요? 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 폭탄에 집값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막 넘쳐났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많았느냐? 무려 50여 곳, 200만 가구에 육박한 150만 가구, 200만 가구. 이러니 경기 인천이 10년 동안 폭락했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1기 플러스 2기에다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더해졌네요. 특히 3기 신도시는 물량도 많고 합계 물량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보세요. 22년,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분양을 했죠. 그래서 22년부터 2년에서 5년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70% 이상이 미분양이 날 것으로 보여져요. 1에서 5년 동안 대세 하락장. 바로 2기와 똑같은 사태, 아니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무려 60여 곳이고요. 여기 앞에서 볼 수 없었던 인구 감소하고 1인 가구 증가가 추가가 됐어요. 또 집값이 서열화. 뭔 말이냐? 이제 폭락이 장기화되면은 다음에 회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회복 못하는 것도 있고 조금 회복하는 것도 있고 본전치기 하는 것도 있고 신고가 찍고 날아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선택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과 해제. 자,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서울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먼저 핵심 지역부터 보자면 목동, 여의도, 그리고 용산, 여기 압구정동,
성수동, 대치, 삼성, 청담, 잠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뭐 양평, 봉천, 신문로 2-12구역, 강북 5구역, 용두 일대, 동대문, 신설 1구역, 종로, 바로 이런 곳들이 해당되는데, 굳이 4개로 나눠보자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들에서 핵심 지역들, 용산 역세권 개발구역, 그리고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 영동대로 개발 사업지 인근,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많아요. 경기도는 주로 이제 3기 신도시나 토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서울은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도 많죠. 자, 이제 서울의 PIR 추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23.4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있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지금 PIR 지수, 주택 구매 지수가 너무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즉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PIR 지수가 막 떨어져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와야 안전, 여기 바닥까지 왔잖아요. 여기는 아니래도 한 이 정도까지 떨어져 준 다음에 매수를 해야 나중에 집값 상승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전국 하락률 20개 지역,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보세요. 작년에 많이 빠졌다면 올해는 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 안 빠진 곳들은 올해 망할 겁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보실까요? 작년에 제일 많이 빠진 곳이 의왕시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세종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인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대구시,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김포시. 자, 이렇게 16포인트부터 1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45%부터 한 30%, 35% 이렇게 마이너스. 자, 지금 많이 빠진 곳들, 웬만한 곳들은 다 포함되죠. 지방도 있고 수도권도 몰집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좀 많은데 인천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기타 중소 도시들 또는 경기도의 나머지 곳들은 올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IMF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23년 1월달 보세요. 미친 듯이 빠지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중국만 조금 올해 워낙 안 좋아서 좀 올라간다고 하지. 자, 이게 전 세계 빨간색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3년에도. 그 다음에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선진국들, 이머징 국가하고 어드밴스 국가 다 지금 추락. 정부 전방위 부동산 규제 핵심 내용을 보자면 용산, 강남 3구 제외 모든 규제지역 해제. 다 없앴죠? 자, 강남 3구 제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다. 그리고 주택 실거주 의무 2에서 5년 폐지해버렸어요. 아예.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규제제 지역 다주택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75%였던 게 기본세율 6에서 45%로 다주택자들을 살판났죠.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요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해서, 자, 비규제 지역은 3년 보유만 비과세. 자, 다만 기존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도 했고요. 그래서 2에서 3년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 그리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매 제한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이니까 제로부터 3년, 비수도권 지역 최대 4년부터 최대 1년이니까 제로부터 1년, 3년이란 말은 그냥 입주 때까지를 3년으로 봅니다. 이제 규제 해제 엄청난 폭풍, 지금 경기 침체라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니까 이 부동산 아파트하고 주식이 꼼짝 못하고 있네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오른다기보다는, 자, 가파른 하락세가 좀 더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얘기된 주가 대책과, 자, 부양책이 모두 나오면 그때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자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